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22년도 제1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단상 전파 종류의 맥동률은 요거 암기하는 문제죠. 단상 전파 종류의 맥동률, 단상 전파 종류의 맥동률 0.48, 4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요거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냥 암기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2번 임피던스 강화가 5%인 변압기가 운전 중 단락되었을 때 그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인가? 자, 단락 전류 공식은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5%래요. 그러면 5 적용하면 5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 해서 이때 단락 전류는 20 곱하기 전격 전류가 되겠네요. 문제에서 물어본 게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인가?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20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요거 단락 전류 구하는 공식, 중요한 공식이니까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3번 직류기의 전기자 권선 중 중권 권선에서 뒷피치가 앞피치보다 큰 경우를 무엇이라 하는가? 이런 경우를 진권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암기하고 가는 문제예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4번 직류 분권 전동기의 공급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하면 회전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자, 직류기는 극성을 반대로 한다고 해서 회전 방향이 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변하지 않는다가 답이 되겠고요. 유도 전동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극성을 반대로 한다기보다는 그 상을 바꿔서 연결하면 회전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바뀌죠. 그죠? 근데 직류기 같은 경우는 극성을 반대로 한다고 해서 회전 방향이 바뀌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변하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5번 직류발전기에서 기하학적 중성축과 각도 세타만큼 브러쉬의 위치가 이동되었을 때 감자 기자력은 요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감자 기자력은 뭐냐면 자속을 감소시키는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감자 기자력 공식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공식하고 요것만 암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요거 정리한 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6번 슬로스가 36 고종자 철심이 있다. 여기에 삼성 4극의 2층권을 시행할 때 매극 매상 슬로스와 총 코일수는 매극 매상 슬로스 코일수 구하는 공식 알고 있어야겠죠? 매극 매상 슬로스는 상수 곱하기 극수분의 총 슬로스입니다. 그러면 상수 3상 극수 4극 총 슬로스는 36 적용하면 매극 매상 슬로스는 3 그러면 2번하고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총 코일수는 2분의 총 슬로스 곱하기 코일 층수입니다. 총 슬로스 36 층수 2층권 나누기 2 하면 코일수는 36.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매상 슬로스랑 코일수 구하는 거 알고 계셔야겠죠? 직접 계산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7번 다음 중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은 권선형 유도전동기에는 2차 저항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 2차 저항을 이용해서 토크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동을 하죠. 이게 2차 저항 기동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8번 단상 정류자 전동기의 일종인 단상 반발 전동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 1번 실하계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실하계형 전동기. 이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실하계형 전동기는 삼상 분권 정류자 전동기에 속합니다. 단상 전류자 전동기에 속하는 건 톰슨형, 그 다음에 아트킨슨형, 그 다음에 대리형. 요런 전동기가 단상 정류자 전동기에 속합니다. 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9번 돌극형 동기발전기에서 직축 리액턴스와 횡축 리액턴스는 그 크기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요거는 돌극형과 비돌극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돌극형은 여기 해설과 같이 직축 동기 리액턴스가 횡축 동기 리액턴스보다 큽니다. 그럼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비돌극형은 서로 같아요. 요거 구분해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0번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에서 기전력의 위상이 서로 다른 경우 동기 화력을 나타내는 식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역시 동기 화력 공식 암기해서 찾는 거예요. 동기 화력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와 같은 게 2번에 있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답으로 나오니까 요거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1번 자여자 발전기가 전압을 유도시키기 위한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계좌저항이 임계저항 이하일 것이 지금 필요 조건인데 여기는 이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여자 발전기는 뭐냐면 직류 발전기가 됐던 교류 발전기가 됐던 여기 계좌 쪽에 여기 계좌고 여기서 이제 전기자가 되는데 계좌에 이제 코일을 감아서 계좌를 이제 전자석으로 만들어 주죠. 그죠? 전류를 흘려서 계좌에 자속을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이때 전류를 흘릴 때 내가 발전한 요 전기 가지고 전류를 흘리면 요거는 자여자. 그리고 내가 발전한 전기가 아니고 외부에서 전기를 인가시키면 요거는 타여자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발전시킨 전기로 이렇게 계좌에 전류를 흘려줄 때 이때 필요한 조건은 1번, 3번, 4번이 된다는 거.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2번 단상 3권선 변압기의 1차 전압이 100kV, 2차 전압이 20kV, 3차 전압이 30kV이다. 2차 유도성 부하는 1000kVA 역률 80%이고 3차에는 6000kVA의 진상 무효 전력만 존재하면 1차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자, 요 내용은 그림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3권선 변압기예요. 그죠? 여기 이렇게 권선이 3개가 있고요. 여기에 1차, 여기에 2차, 여기에 3차. 이렇게 되겠습니다. 1차는 100kV가 되고요. 2차는 20kV에 3차는 30kV. 2차에 유도성 부하는 뭘로 되어 있죠? 코일로 되어 있죠. 코일. 유도성 부하가 설치되어 있고 이때 피상전력은 1000kV 암페어고 유도성 부하면 지상전류죠. 지상전류가 흐르고 이 지상전류를 가지고 북소전력으로 나타내면 무효분의 부호가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 그래서 무효분의 부하가 플러스가 되고요. 그리고 역률이 80%, 0.8이라네요. 그래서 요 1000kV 암페어의 피상전력을 우리 북소전력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죠? 1000 곱하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0.8이면 사인 세타는 0.6이죠. 그래서 이렇게 곱한 값이 유효 전력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곱한 값이 무효 전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또 3차에는 진상 무효 전력만 존재한답니다. 진상 무효 전력은 복소 전력으로 나타낼 때는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J가 붙고 6000kVA. 그래서 요 무효분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요 내용 가지고 여기 해설을 한번 보면 1차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라 하는 문제지요. 이 전류는 전압분의 전력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력 먼저 여기에 전력을 구해보면 요 1차 측의 전력은 2차 측의 전력 플러스 3차 측의 전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차 측의 전력, 요거를 이제 복소 전력으로 나타내면 요렇게 나타낸다고 했죠. 그죠? 예,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 3차 진상 무효 전력도 복소 전력으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j6천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쭉 정리해 보면 요렇게 정리가 되고요. 지금 얘가 2차의 유효 전력, 얘가 2차의 무효 전력, 얘가 3차의 무효 전력이 되겠습니다. 2차는 지상이고 3차는 진상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상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쇄되면 남은 건 8000kVA다가 남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8000kVA 적용하고 전압은 100kV지요. 그래서 여기 전압에다가 100kV 적용하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80A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력을 복소 전력으로 나타낼 때 지상일 때는 허수의 부호가 플러스, 진상일 때는 허수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고 직접 한번 정리해 보신 다음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3번 단상 유도전압 조전기에서 단락 권선의 역할은 요것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죠. 단락 권선의 역할은 전압 강화의 경감입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4번 직류 발전기에서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닌 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해서는 리액턴스 전압을 작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선 크게 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여기 1, 2, 3번은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한 방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5번 유입식 변압기에서 콘서베이터를 설치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답은 2번 열화 방지가 되겠습니다. 이 콘서베이터는 유입 변압기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의 절연유와 외부의 공기가 접촉되지 않도록 해주는 장치인데요. 외부의 절연유가 이제 팽창하면서 온도가 올라가면 팽창하잖아요. 그죠? 팽창하면서 외부의 공기와 접촉이 되면 이게 열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열화가 되면 뭐 절연 능력도 떨어지고 아무튼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입 변압기에는 콘서베이터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다음 문제 볼게요. 56번 다음 그림은 각 권선의 전압이 2V이고 각 권선의 전류가 I아인 이중 델타 결선된 회로이다. 선간전압 VL, 선전류 IL, 피상전력 PA를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자, 우선 선간전압부터 구해볼까요? 선간전압. 델타 결선에서의 선간전압은 이 전압이죠. 이 전압은 뭐와 같아요? 상전압과 같습니다. 상에 걸리는 전압 몇 볼트? 2V. 그래서 선간전압은 2. 그러면 2번하고 3번은 아니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선전류 한번 구해볼까요? 선전류. 델타 결선에서의 요 선에 흐르는 전류는 요 선에 흐르는 전류. 요 상에 흐르는 전류의 루트 3배입니다. 루트 3배. 요 상에 흐르는 전류의 루트 3배. 요게 이제 선전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상에 흐르는 전류 한번 볼까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아래요. 그럼 여기도 같은 전류가 흐르겠죠. 그럼 여기는 2I가 흐르겠네요. 요게 상에 흐르는 전류. 그러면 선전류는 상에 흐르는 전류의 루트 3배, 상에 흐르는 전류는 2I 해서 여기 루트 3을 곱해주면 2의 루트 3 I아다. 그럼 답은 1번이겠네요. 그죠? 자, 그럼 피상전력이 6EI가 나오는지 확인해 볼까요? 피상전력은 이 결선은 델타 결선 3상이 되겠죠. 3상이기 때문에 루트 3 곱하기 선간전압 곱하기 선전류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선간전압 2V 곱하기 선전류 2 루트 3의 I 요 곱하면 루트 3 곱하면 3이네요. 3에다가 2 곱하면 6 해서 6EI 맞습니다.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직접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57번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건선을 단절권으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답은 4번 고주파를 제거해서 기전력 파형을 개선하기 때문에 요거 암기사항이 되겠죠. 자, 기전력 파형을 개선하는 건선법 또 뭐 있죠? 단절권과 분포권이 있지요. 요거 암기입니다. 단절권과 분포권은 기전력 파형을 개선한다.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8번 표면을 절연 피막 처리한 규소 강판을 성층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자, 성층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겹겹이 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규소 강판을 얇게 해가지고 겹겹이 싸서 변압기 철심으로 사용을 해요. 왜 이렇게 하냐면 와전류 손실이라고 합니다. 요 와류손을 작게 하기 위해서예요. 와류손은 맨도리 전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자속이 발생이 되면 거기서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서 손실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전류가 뱅뱅 돌면서. 그래서 그런 손실을 작게 하기 위해서 규소 강판을 층층이 싸서 철심으로 사용을 한다. 요 내용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59번 자기 용량이 3kVA 3000대 100V의 단권 변압기를 승합기로 연결하고 1차 측에 3000V를 가했을 때 그 부하 용량은 몇 kVA인가? 요 내용은 단권 변압기의 승합기 관련된 내용이고요. 요 단권 변압기 승합기에서 부하 용량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부하 용량은 이 단권 변압기 건선이 하나가 있고요. 승합기는 여기다 전압을 이렇게 넣으면 2차 전압은 1차 전압, 입력한 전압보다 더 높은 전압을 발생시키는 변압기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부하를 이렇게 달아서 그 용량을 구하면 여기에 전압과 여기에 흐른 전류를 곱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부하 용량은 여기에 전압과 부하에 흐른 전류. 근데 여기에 전압은 처음에 입력 전압과 여기서 여기 걸리는 전압을 더해주면 되겠죠. 여기 보면 3000대 100V 단권 변압기, 여기 1차 전압, 여기 2차 전압이라고 하는데 1차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차라고 하고요. 2차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전압은 몇 볼트예요? 여기 3000 플러스 2차에 100V 하면 승합된 전압, 그죠? 3100V 나오겠네요. 3100V.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기 용량은 어디 용량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용량을 의미합니다. 요거 용량 어떻게 구한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걸리는 전압 곱하기 여기 흐르는 전류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여기 3kVA니까 3 곱하기 10의 3승 볼트 암페아는 전압 100V 곱하기 여기 흐르는 전류다. 그러면 100 이렇게 넘겨줘서 나눠주면 여기 흐르는 전류값 알 수가 있겠죠. 여기 전류 30A다.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이쪽으로 바로 흐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의 전류가 30A입니다. 그러면 부하 용량은 여기 3100V 곱하기 30A 하면 여기가 볼트고 여기가 암페아니까 볼트 암페아의 단위의 부하 용량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킬로볼트 암페아.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줘서 킬로볼트 암페아 단위의 부하 용량을 구하면 93 킬로볼트 암페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단권 변압기, 승합기로 이용하는 단권 변압기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가 자기 용량이고 여기가 부하 용량이라는 거 요거 구분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요거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60번 와류손이 50W인 3300대 110V 60Hz용 단상 변압기를 50Hz 3000V의 전압에 사용하면 이 변압기의 와류손은 약 몇 와트로 되는가? 자, 요거는 비례식을 이용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와류손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면 여기 50W의 와류손과 여기 전압 3300V는 서로 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3000V의 전압에서 와류손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정리하셔도 돼요. 50W 대 전압의 제곱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와류손 PE-라고 할게요. PE-는 그때의 전압 3000V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요거랑 같은 식이에요.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 얘 구하면 어떻게 구해요? 같은 거 곱한 것과 먼 것끼리 곱한 게 서로 같아야지요. 요게 지금 비례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렇게 곱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여기 3000V 일대의 와류손 PE-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 정리하면 얘는 넘어와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요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이때 와류손은 41.32W다. 그래서 약 41W 해서 4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와류손과 전압은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 그리고 비례식은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계산해 준다는 거, 요거 직접 계산해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22년 제1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네, 전기기기 뭐 회차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번 회차는 좀 암기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글로 나와 있는데요,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답은 이거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 같은 것들도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해도 해설 같은 걸 한번 적어보시고 공학용 계산기 눌러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책 덮지 마시고 41번부터 다시 복습한 후에 공부 마무리 지어주시고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